제가 세 가지 품종을 이제 키워서 수확하는 거 재배 과정을 보니까요. 왜 사람들이 홍산 마늘을 요즘에 많이 심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런 스펀지 마늘은요, 마늘종을 볼 수 없는 기형적인 마늘입니다. 마늘 수확 날짜가 됐다고 해서요, 이런 마늘 지금 뽑으시면 안 되세요. 왔어요 마늘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마늘을 수확하는 중입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품종의 마늘을 심었습니다. 올마늘, 육정마늘, 홍산마늘을 심었는데요. 각각 품종의 심는 시기가 다르거든요. 가장 먼저 수확하는 올마늘을 먼저 수확을 했고요. 그리고 육정마늘까지 수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홍산마늘을 수확하는 중이었는데요. 요만큼 수확을 했거든요. 근데요, 저희 이웃 어르신이 막 달려와서요, 저를 뜯어 말렸습니다. 아직 수세가 좋아서 홍산마늘을 좀 더 있다가 수확을 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수확을 중단하고 지금 멈춘 상태인데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홍산 마늘이 보통 심는 시기가 9월 한 20일 경부터 많이들 심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날짜를 따져보니까 저는 10월 9일 날 심었습니다. 남들보다는 한 20일 정도는 늦게 심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수세가 되게 좋거든요. 보통 수확하는 시기가 올마늘은 5월 말부터 6월 초쯤 많이 수확을 하시게 되고요. 육정마늘은 늦어도 6월 중순 이전에 이제 수확을 마치게 되는데요. 그 날짜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마늘의 잎 상태를 확인하면서 이제 수확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육정마늘입니다. 육정마늘 보면 올해는요, 자, 잦은 봄비가 많이 내리면서 잎마름병이 아주 난리 부르스가 나서요. 올마늘, 육종마늘, 잎마름병이 아주 잔뜩 걸렸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미리 예방 차원으로 방제도 해주고 잎마름병이 걸린 후에도 방제를 해줬는데도요. 속수무책으로 제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해보다요. 마늘이 잎이 많이 마른 현상이 빨리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올마늘과 육종마늘을 수확을 마친 상태고요. 다행히도 홍산마늘은요. 병충해가 강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새고랑에다가 세 가지의 품종의 마늘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올마늘, 육종마늘은 잎마름병이 아주 난리 부르스가 났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홍산마늘은요. 녹병도 걸리지 않고요. 잎마름병도 거의 발병이 없어서 정말 튼실하게 홍산마늘을 이제 키워올 수 있었거든요. 보통 홍산마늘이 6월 10일 전후에 많이 수확을 하게 돼요. 이것도. 근데 저처럼 아직 잎에 수세가 좋아서 초록초록함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 줄기의 양분이 마늘로 가는 단계예요. 마늘로 가게 되면 이 마늘의 조죽도 단단해지고 저장성도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 잎의 줄기의 양분이 마늘로 가고 이 단단하게 마늘이 단디 됐을 때 이게 보면요. 마늘의 골도 이렇게 깊게 되고요. 그리고 껍질을 이렇게 띄었을 때 껍질이 되게 얇게 벗겨진대요. 그런 거 한번 참고하시면서 수확 시기 적기 한번 확인하시고 저처럼 너무 일찍 이렇게 수세가 날짜만 따져가지고 수세가 이렇게 좋은데 수확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가 세 가지 품종을 이제 키워서 수확하는 거 재배 과정을 보니까요. 왜 사람들이 홍산 마늘을 요즘에 많이 심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정말 수확이요. 너무 쉽습니다. 얘가요. 쑥쑥쑥 그냥 뽑혀요. 보통 마늘, 육종 마늘이 진짜 더 단디 수확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지창이라고 해서 요거를 이렇게 두 가지에 갈라진 걸로요. 한 3,000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요거를 땅속에 찌르고 그래 뿌리를 들고 그러다 보면 여기 꼭챙이에 마늘이 찔려가지고 상처도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늘은 판매도 못하고 벌레도 많이 생기고 저장성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홍산 마늘은 정말 손으로 쉽게 쑥쑥쑥 뽑히니까요. 정말 수확 시간도 단축이 되고요. 많은 양의 마늘을 심는 농가에서는 일손 절약도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늘의 굵기도요. 큽니다. 올마늘이 보통 대서마늘, 올마늘 이런 것들이 알이 굵잖아요. 근데 인편도 많고 홍산마늘은 육종마늘에 가까운 품종이긴 하지만 전국 어디서나 재배가 가능하고요. 이 마늘의 크기도 아주 큽니다. 육종마늘이라고 해서 쪽이 6개는 꼭 되는 건 아니고요. 5쪽에서 8쪽까지 아주 다양하게 쪽이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내년에는 마늘을 심으실 때는 한번 홍산 마늘을 심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요거는 홍산 마늘. 홍산 마늘이요. 오,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는 대 정도 사이즈가 되거든요. 야, 이 정도 큽니다. 그리고 욕종 마늘. 욕종 마늘은 사이즈가 지 맘대로예요. 그래도 이렇게 정말 요거는 생기다만 마늘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요. 올해는 육종 마늘은 그래도 병충해가 입마름병이 걸렸어도 이 편이 뭐 스펀지 마늘이나 벌 마늘이 된 건 없었는데요. 올해 수확할 때 올 마늘이 좀 병충해가 많이 왔었거든요. 올 마늘은 스펀지 마늘도 되고 벌 마늘이 됐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마늘 수확하는 날. 요거는 육종 마늘이고요. 지금 요거는 올 마늘을 같이 수확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 마늘이 병이 많이 입마름병이 된 병이 좀 많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마늘을 보면요, 유난히도 올해 진짜 스펀지 마늘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스펀지 마늘. 이게 이 안에 조각조각 마늘이 있지 않고요. 만지면요, 뽀송뽀송하게요, 스펀지처럼 생겼습니다. 이런 스펀지 마늘은요, 마늘종을 볼 수 없는 기형적인 마늘입니다. 그래서 만졌을 때는요, 여기가 마늘이 거의 안 들리고 그냥 스펀지처럼 말랑말랑 말캉말캉하게 되는데요. 이런 스펀지 마늘이 발생되는 원인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겨울철에 너무 이상한 고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질소가 너무 과다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품종 자체가 뭐 외국종, 이렇게 제대로 된 품종이 아닌 품종을 선택해서 심을 때도 그럴 수가 있고요. 마늘 종자를 너무 고온에 보관할 때도 이런 스펀지 마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육종 마늘을 캤을 때는 단 한 개도 스펀지 마늘이 없었는데요. 아직 홍산 마늘은 캐보진 않아서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 올마늘, 조금 일찍 심는 올마늘만 스펀지 마늘이 좀 보이네요. 종종. 이 스펀지 마늘도 있지만요, 이제 벌마늘이라고도 있어요. 작년에 제가 수확 시기를 조금 늦게 수확한 바람에 벌마늘이 됐었거든요. 이쪽이 이렇게 예쁘게 옷을 곱게 입고서 있어야 되는데 벌마늘이 되면요, 이 옷이 다 찢어지면서 마늘과 마늘 사이가 이게 벌어지는 마늘을 벌마늘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수확 시기가 늦게 됐을 때 벌마늘이 되거나 아니면 수확 그 후반부에 물이 너무 많아도 벌마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들깨 아줌마네 지원부대 어머님 두 분. 아, 정말 부자가 된 거, 마늘 부자가 아니라 사람 부자가 이렇게 저 일을 도와주시는 어머님 두 분이 계셔서 좋습니다. 여기는 저희 친정엄마, 서울에서 지원 나오신, 그리고 여기는 우리 옆집 어머니 항상 도와주시는. 자, 이렇게 밭에서 지금 육종 마늘을 손질하고 있는데요. 마늘에 수확하시고 나서는 조금 더 저정성이 좋은 마늘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2, 3일 정도 봄밭에 이렇게 햇빛에 말려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봄밭에서 이렇게 잎을 썩 훑습니다. 쑥 훑어 쭉 이렇게 말랐기 때문에요, 잘 훑어지거든요. 그 3일 정도 봄밭에서 이렇게 잘 건조를 해 주셨다면요, 그 다음 예비 저장이란 걸 해야 합니다. 예비 저장이란 마늘을 수확하면서요, 뭐 찍히거나 상처가 나거나, 한마디로 마늘이 아무리 과정을 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하거든요. 그 과정을 최소한 3주에서 4주, 한 달 정도는 꼭 해주시면요, 더욱더 저장성 좋은 마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예비 저장하는 장소는요, 통풍이 잘 되고 그늘진 곳을 선택을 하시고요. 뭐 처마밑 같은 데가 좋겠죠. 아니면 차광망이 씌어져 있는 곳이든 그런 곳을 선택하셔서요, 3주에서 4주 정도 예비 저장을 거쳐야지만요, 마늘이 조금 더 저정성이 좋은 마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 저장을 하시고 나면요, 상원에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요, 10월 말일까지입니다. 10월 말일까지는 상온 보관이 가능하지만 11월부터는 저장 창고로 들어가야 얘가 마르지 않고 쪼글쪼글하지 않은, 썩지 않는 마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통 마늘의 본저장 온도는요, 한 0도에서 3도의 온도에서 저장 창고에 보관을 하시면 정말 오랫동안 마늘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잎을 싹 훑고 나서는요, 이제 뭐 개수를 반단 50개씩 이렇게 묶어주셔도 되고, 사이즈별로 크기에 맞게끔 이제 이렇게 선별하셔서 묶어주신 다음에 걸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 끈을 활용하실 때는요, 저는 이 부추당 끈을 활용합니다. 이 부추당 끈 밑에는요, 이게 철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묶을 때 되게 쉽게 잘 묶어지거든요. 건조해서 말리다 보면 얘가 또 숨이 죽어서 잘 말라질 때 얘를 다시 풀어서 꽉 조여주면 또 편합니다. 그래서 부추당 끈을 한번 활용하셔서
묶어 보시고요. 요 부추당근도요. 재사용이 가능하니까요. 요걸로 한번 다 묶는 것도 활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안에다 옮겨 놓고요. 자연 건조를 시키는 중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2주 정도 말리고 나서는요. 이제 매달아서 말린 생각이고요. 지금 깔끔하게 이 친구들 이발시켜주고 있어요. 이발해서 예쁘게 시집가자. 자, 이러고 보니까요. 정말 살짝 여기도 입마름병이 있지만 아직은 마늘대가 이렇게 초록초록한 게 수세가 아직 좋습니다. 저처럼 수확 날짜만 따져서 수확하지 마시고요. 잎에 마늘 작황 상태가 좋으면 아직 이렇게 잎이 초록초록 수확한 시기가 되었어도 초록초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잎의 상태가 노릇끼리 많이 변했을 때 수확을 하셔야 마늘의 알이 더 단단하고요. 저장성 좋은 마늘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뽑아볼까요? 몇 개만. 자, 지금 뽑다가 혼났습니다. 너무 일찍 수확한다고. 자, 뽑고. 으아! 자, 이렇게 쑥쑥쑥 그냥 쏙 뽑힙니다. 쏙. 수확 시간도 단축되고요. 수확하는 노동력도 단축돼서 좋습니다. 만약에 구입하시다 그러시면요, 충분히 농가에서 예비 저장이란 거를 거친 마늘을 구입을 하시는 게 저장성이 좋고요. 혹여나 조금 빨리 구입을 한 마늘이라면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통풍 잘 되고 습도가 높지 않은 곳을 잘 선택하셔서 잘 걸어 두셔서요, 항상 좋은 마늘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수확하시다 보면 쪼개진 마늘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지창으로 수확하다가 찍힌 마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마늘들은 한데 모아가지고 일찍 먼저 드셔야지만 곰팡이가 끼지 않아서 빨리 드실 수가 있고요. 쪼개거나 상처나거나 잎편이 쪼개진 마늘 이런 마늘은요, 이렇게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쪼개지고 상처나고 아니면 마늘 양이 많지 않다면요, 이런 생선 말리는 망을 한번 구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얘가 이거 한 10,000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놓고 자크가 열려서요, 수시로 꺼내서 먹을 수도 있고, 햇빛 들어오지 않는 베란다 같은 데 걸어 놓으면서도 자, 보관하시기도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하셔서 상처나고 쪼개진 마늘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 생선 말리는 망을 사용하셔서요, 또 베란다나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잘 매달아서 보관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홍산 마늘이 다른 마늘보다 알리신이 몇 배는 더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이 알리신이요, 항암 효과도 좋고 뭐 혈액 순환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이 많은 일반 다른 마늘보다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홍산 마늘도 한번 심어 보시고요. 들깨 가족 여러분, 이렇게요, 마늘 잎 상태 잘 확인하셔서 적절한 시기에 마늘 잘 수확하셔서 잘 건조까지 하셔서요, 저장성 좋은 마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상쾌 유쾌 통쾌한 하루 보내세요. 빠빠이.